한국인 여성이 입국 심사대 앞에 서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그녀에게 마치 신문하듯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냅니다. 최근, 특히 한국인들에게 더욱 까다롭고 예민해진 미국 입국 심사 절차. 과연 그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런던의 흐린 하늘 아래서 자랐어요. 템스강 근처의 리치몬드라는 동네였죠. 우리 가족은 부유한 편이었지만 부모님은 늘 검소함과 겸손을 가르치셨답니다. 특히 아버지는 국제금융업에 종사하시면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제게 심어주셨어요.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늘 여러 나라에서 온 손님들이 방문했죠. 특히 아시아권 손님들이 오실 때면 아버지는 꼭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게 그분들의 문화라는 걸 존중하신 거였죠. 어머니도 손님들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연구하시곤 했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존중하는 마음을 배웠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0살 때 가족과 함께 했던 한국 여행이에요. 처음 경험한 한국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죠. 번화한 서울의 거리, 고궁의 웅장함, 시장의 활기찬 모습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했던 날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날 찍은 사진은 아직도 제 방에 걸려 있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계속됐어요. 근처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영어로 된 동화책이나 그림책부터 시작했어요. 한글은 너무 낯설었지만 책 속의 이야기들은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특히 효도와 가족 간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집 서재에는 아버지가 출장 다녀오실 때마다 사오신 각국의 문화 관련 책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아시아 관련 서적들을 특히 좋아했죠. 일본의 선정원, 중국의 만리장성, 한국의 종묘. 책을 통해 알게 된 동양의 문화유산들은 제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어요. 주말이면 저희 가족은 자주 코벤트 가든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희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특히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나면 더욱 반가웠어요. 서툰 영어로도 열심히 대화를 나누려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학교에서는 다문화 축제가 자주 열렸어요. 저는 그때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찾았죠.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하고 태권도 시범을 구경하고 한글로 이름 쓰는 법도 배웠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경험들이 제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방과 후에는 종종 뉴몰든의 한인타운에 들러 군것질을 하곤 했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 처음에는 낯설었던 맛이 어느새 제 입맛에 딱 맞게 되었죠. 가게 주인 아주머니들은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예쁜 베라 하면서 늘 반겨주셨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정이 저를 더욱 한국 문화에 끌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런던에서의 어린 시절은 제가 다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데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런던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제 성장 과정에 녹아들었죠. 특히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느낀 매력은 이후 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입국 심사관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린 시절의 그 호기심, 어린 눈빛과 열린 마음을 떠올리곤 한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킹스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유나를 만났죠. 처음 유나를 본 건 영문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을 토론하는 날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새로운 학생을 소개하실 때였죠. 유나의 수줍은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유나입니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는 유나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침 그날 조별 과제 파트너로 저와 유나가 짝이 되었는데 그게 우리의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늘 밝은 표정으로 저와 소통하려 노력했죠. 영국식 발음이 어렵다며 농담도 했고 때로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갔답니다. 우리는 자주 캠퍼스 근처의 코스타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영국의 전통 홍차 대신 유나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유나는 제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 본 드라마는 도깨비였죠. 비록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름다운 영상미와 판타지적인 스토리에 푹 빠져들었어요. 주말마다 유나의 기숙사 방에서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갔답니다. K-팝도 유나가 소개해준 새로운 세계였어요. 런던의 아레나에서 열린 K-팝 콘서트에도 함께 갔었죠. 한국 음식도 유나를 통해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물론 전에도 한식을 먹어본 적은 있었지만
유나가 자취방에서 직접 해주는 음식은 완전히 달랐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저는 영국의 피시앤칩스와 선데이 로스트를 유나에게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며 더 가까워졌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유나 덕분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죠. 하지만 유나가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기억은 책상 모양, 니은 문틀 모양, 이런 식으로요.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매료되어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저는 그 대가로 유나에게 영국의 발음과 속담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유나와 함께한 1년은 런던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지한 열정이 되었고, 이는 나중에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유나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의 우정은 계속되었어요. 이메일도 주고받고 화상통화로 서로의 근황도 나누면서요. 제가 한국어로 쓴 서툰 편지에 유나는 늘 따뜻한 답장을 보내주었죠. 크리스마스나 추석 같은 특별한 날에는 작은 선물도 주고받았어요. 유나와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임을 깨달았죠. 이런 깨달음은 나중에 제가 히드로 공항의 입국심 사관이 되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가끔 유나와 연락을 주고받아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우정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죠. 유나는 이제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가끔 런던에 학회차 오면 예전처럼 함께 도시를 걸으며 추억을 나누곤 한답니다. 저는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어요.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건 매일이 특별한 경험이었죠. 빅벤의 종소리를 들으며 수업을 듣고 런던 브릿지를 건너며 도서관으로 향하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업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특히 글로벌 이주와 문화 정체성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교수님께서는 매주 다른 나라의 이민 정책을 비교 분석하시면서 영국의 독특한 다문화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저는 한국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제 문화적 배경이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운명적인 순간은 3학년 때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열린 직업 박람회에서 마가렛이라는 전직 히드로 공항 입국심 사관을 만났죠.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입국심 사관은 영국의 첫 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단순한 심사관이 아닌 영국의 얼굴이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딱 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쌓아온 한국어 실력과 문화적 이해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마가렛 선배님께서는 아시아 승객들과의 에피소드도 들려주셨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 일의 핵심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입국심 사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민법 수업을 추가로 듣기 시작했고 국경관리와 관련된 모든 강의를 찾아 들었죠. 도서관에서는 밤늦게까지 남아 영국의 입국 정책과 역사를 공부했답니다. 주말에는 히드로 공항 근처 한인 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비자 신청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죠. 그곳에서 실제 승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입국심 사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처음 영국을 방문하는 분들의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의 첫 영국 경험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유나도 제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베라, 넌 정말 이 일에 딱 맞을 것 같아. 내가 영국과 한국의 다리가 되어줄 거야. 그 말에 큰 힘을 얻었죠. 실제로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제 이중 문화적 배경이 얼마나 유용한지 매일 같이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네요.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배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꿈꾸던 히드로 공항의 입국심 사관이 되었어요. 첫 출근 날, 진한 남색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아버지는 영국의 관문을 지키는 우리 딸이라며 자랑스러워하셨죠. 훈련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터미널 5의 교육센터에서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죠. 영국 이민법부터 시작해서 위조문서 감별법, 인신매매 징후 포착법까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았답니다. 특히 위조 여권을 구분하는 실습이 가장 어려웠어요.
UV 라이트로 비추어 보이는 미세한 형광 무늬부터 여권 페이지의 특수 엠보싱까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죠. 교관님께서는 베라, 당신의 판단 한 번이 영국의 안보를 좌우할 수 있어요 라고 자주 말씀하셨답니다. 첫 한 달은 엘리자베스 선배님의 지도 아래 실습을 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셨죠. 여권을 볼 때는 승객의 눈도 함께 봐야 해요. 때로는 직감이 서류보다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은 지금도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있는 교훈이에요. 처음으로 혼자 심사를 보던 날이었어요. 마침 서울에서 오신 할머니께서 제 심사대로 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이고, 한국말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어서 다행이야. 영어를 전혀 못하셔서 걱정이 많으셨대요. 제가 한국어로 필요한 것들을 설명드리고 입국 절차를 도와드렸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일본 여권과 한국 여권을 헷갈려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다가 민망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실수들이 오히려 더 꼼꼼하게 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첫 위조 여권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긴장됐죠. 여권의 라미네이팅이 미묘하게 잘못된 걸 발견했는데 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절차대로 처리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제적인 위조 여권 조직과 연관된 건이었더라고요. 한국인 승객들을 만날 때면 특히 더 마음을 써요. 영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입국 신고서 작성부터 체류 기간 설명까지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영국에 이런 친절한 딸이 있어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진답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에요. 24시간 교대 근무는 여전히 쉽지 않고 까다로운 상황들도 자주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과 한국을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답니다. 히드로 공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건 BTS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1위를 하면서부터였어요. 이제는 K-팝 공연이 있는 날이면 터미널이 콘서트장처럼 변한답니다. 특히 O2 아레나에서 공연이 있을 때면 전 세계에서 팬들이 몰려와요.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작년 겨울 블랙핑크의 런던 공연 때였어요. 아일랜드에서 온 10대 소녀가 제 심사대에 왔는데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권을 확인하는데 한글로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죠. 알고 보니 한국어로 멤버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류 팬들을 상대하는 일은 새로운 도전이에요. 대부분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오는 경우가 많아서 입국 절차에 대해 긴장하고 있죠. 저는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해요. 첫 영국 방문인가요? 공연 즐겁게 보세요라고 한국말로 말해주면 다들 환하게 웃으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위조 여권을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 번은 한국 연예인의 팬사인회에 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여권을 도용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답니다. 공항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면세점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들어섰고 식당가에는 한식당도 생겼죠. 심지어 직원 휴게실에서도 한국 라면을 찾는 동료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강의도 하게 됐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히드로 공항이 단순한 관문을 넘어 문화의 교차점이 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제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답니다. 벌써 제가 히드로 공항에서 일한 지 15년이 되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첫 출근 때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죠. 영국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많은 것이 변했지만 제 마음속의 설렘만큼은 여전히 그대로랍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어요. 유나의 딸 지수가 킹스 칼리지 런던에 입학하게 되어 처음으로 혼자 영국에 오는 길이었죠. 베라 이모 하면서 달려오는 지수를 보는데 문득 20년 전 처음 만난 유나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신입 심사관들을 교육하는 일도 맡고 있어요. 여권 뒤에는 항상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더라고요. 매일 아침 터미널 5로 향하는 피카딜리 라인 열차 안에서 저는 오늘은 어떤 사연들을 만나게 될지 설렘을 안고 출근해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누군가의 영국 생활의 첫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늘 자부심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런던과 서울을 잇는 작은 다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요. Welcome to the United Kingdom 이라고 말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설렌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